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2020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후보자 대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남양주 당원 김창인입니다. 본 대담회는 후보자 토론회로 기획되었으나 후보자가 1인인 관계로 대담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담회는 후보자 인사와 모두 발언, 공약 발표, 그리고 대담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곧바로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정채현 후보님을 모시고 인사와 함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정채현입니다. 그간 심리치료자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가볍고 편안한 삶은 없었지만 저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삶이 버거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크나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살 어린이에게서 죽고 싶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 세상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픈 이들을 돕는 일은 그 자체로도 소중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의 아픔도 낫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진보적 가치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고 함께 뛰던 청년들은 당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청년이 사라져가는 진보 정치의 내일은 없고 진보 정치가 없는 사회에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위기감과 절박함으로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을 안고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에 출마합니다. 경기도당은 이제 청년 정치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청년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 변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의 인사 잘 들었습니다. 이번 청년위원장으로 출마하시면서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님이 준비하신 공약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후보로서 3가지의 큰 약속과 9가지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것들부터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의 갈등과 에너지를 당 밖의 시민들에게로 향하게 합시다. 시민들을 조직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청년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의 경쟁이자 곧 경쟁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의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광역시도당과 지역 청년위원장 직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출된 청년위원장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로서 정의당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1청년 1단체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의 자치기구, 시민단체를 통해 직접 시정에 참여해보고 현장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들을 만난 성과가 다시 당으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부문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당 내의 모든 부문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를 내부 조직 사업으로 체계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활동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의 관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연대를 이끌고 현안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민사회 연대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인 연대 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이 현안 모니터링과 논평을 담당하는 공보팀을 구성해서 정치가 닿지 않는 청년들을 대변하겠습니다. 청년이 즐겁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단기별로 청년 축제를 통해 연설과 토론 대회 등으로 청년들의 능력과 실력을 마음껏 드러내고 서로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경기도당 청년 정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청년 정치 캠프와 청년 총회를 개최하고 권역별로 청년 정치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상시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청년 출마자들을 준비하고 또 배출하겠습니다. 청년 정치 프로젝트에서 후보들을 미리 발굴하고 교육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지역 활동을 돕고 기성 출마자들과 연계하여 활동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겠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당원들의 마음을 다루겠습니다. 청년위원회 내에 정신건강위원회를 만들고 정신건강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풍부한 공약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대담회는 이제 후보님의 모든 면면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대담회입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약간 딱딱하니까 본격적인 대담 시작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식상할 수는 있겠지만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파와 찍먹파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느 파이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네, 아,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가볍지만 진지하게 대하겠습니다. 저는 부먹파고요. 근데 이제 조금 변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냥 남들이 다 같이 먹는데 그 위에 소스를 붓는다 이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그 약간 바삭바삭한 식감을 좀 약간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입안이 찌를까봐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꼭 부먹을 해서 먹는 편입니다. 막 일부러 붓는다거나 그런 파시즘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먼저 구하고 나서 이제 부어버리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그 소스를 아예 다른 그릇에 담고 거기다가 아. 그냥 아예 넣어가지고 저는 먹는. 남들이 어떻게 먹든지 나는 부먹으로 먹는 그런 네, 스타일이시군요. 네. 네, 저는 그런 있어요. 저희 짧은 경험으로는 이제 부먹파이신 분들이 이제 자신의 신념이 좀 강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후보님께서도 네, 그런 정치인이신 걸로 네,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 정세와 아주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요. 요즘에 정의당 신임 당대표의 삼행시 짓기가 SNS에서 굉장히 유행과 논란을 동시에 빚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를 뛰어넘는 삼행시 짓기 센스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삼행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 네, 시작할게요. 경기도에서도 네. 이런 유행을 좀 따르고자 하는 게 정말 당황스럽고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 기존의 김종철 대표님을 제가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 도당에서 삼행시보다 더 재밌는 다른 걸로 좀 기획을 해서 청년 당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보다는 더 재밌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삼행시가 또 있습니다. 네. 청년위로 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연, 연대합시다. 사회 변화를 위. 위해서 우리들의 정치를 통해.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굉장히 진지한 스타일이시군요. 네. 가벼운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세 가지 질문을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3초 안에 답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단어들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요새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최근에 본 영화는? 영화 3, 2, 1. 어벤져스 아. 네, 마지막 편 봤습니다. 네. 내 인생을 바꾼 책. 어린 왕자요. 어린 왕자 가장 좋아하는 네. 이번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후보님의 인간다운 모습들을 당원분들께서 많이 이제 아시게 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대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후보님의 장래희망 변천사가 궁금하다라는 또 요청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전부터 원래 정치인이 꿈이셨는지 아니면 변천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좀 수줍음도 굉장히 많고 말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정치인이 꿈이었던 적은 어렸을 땐 사실 한 번도 없었고 이제 집에서 책을 읽는 거를 많이 좋아했고 책에 있는 세계를 내가 상상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이런 세계를 내가 직접 글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어렸을 때 꿈은 사실 작가였고요. 근데 크면서는 이제 다들 그러시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꿈이 사라졌었어요. 꿈이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 때도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나 대학을 가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방문 상담을 하시는 임상심리사 선생님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너는 임상심리하면 잘하겠다 이 말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을 좀 찾아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 사실 대학에 가서도 되게 갈팡질팡을 하다가 3학년 2학기 때 심리검사 수업을 듣게 됐고, 그 당시 그 수업을 듣고 아 이게 내 길일 수 있겠다, 임상심리사가 내 길일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직업으로서는 임상심리사를 갖게 되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아무래도 근데 심리학 수업에도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내담자를 위해서는 그 내담자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있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회가 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임상심리 직업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사회에 대한, 좀 정치에 대한 생각도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후보님의 출마 선언문에서 인상 깊은 구절 중에 하나가 9살 어린아이가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치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회 직업을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임상심리사로서 거기서는 당연히 전화로도 상담을, 그러니까 전화로 죽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만나서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사실 전화를 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목소리가 너무 어려서 사실 조금 놀랬고, 이제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가, 좀 주변 지금 부모님은 계신지, 집에 얼마나 혼자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약간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고,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거는 상담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과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좀 아이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때 좀 그냥 살다 보면 한 번에 확 꽂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세상이 진짜 잘못됐다, 그 생각을 그 당시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채연 후보님의 구호가 또 인상적이었었는데요. 바꾸러 밖으로 네. 라는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 밖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당 밖에 있는 청년들을 그러면 당 안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지 좀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공약 중에 그 1청년 1단체 캠페인이 있습니다. 아까 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얘기하느라 짤막하게 지나갔는데, 저는 그 공약이 밖으로의 그 구호의 일환, 그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공약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1차 목표는 당 안의 청년들이 당 밖에 사회 변화를 본인이 아주 작게라도 실질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성취감을 좀 얻도록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 이후에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 밖의 시민들이 아, 정의당에 가면 뭔가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2차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런 정의당이 시민사회에서 얼굴을 좀 많이 못 보여드리는 거, 뉴스로만 정의당을 접할 수 있는 게 정의당의 외연을 확장하거나 당내 활동가들의 정치적인 감각을 키우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활동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고,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활로를 이제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에는 저는 그동안 약간 소극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물론 지역사회에 나가서 직접 단체들에 뛰고, 뭐 예를 들면 좀 가까운 청년 유니언이나 민달팽이 유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역의 거버넌스나 시민단체, 그 주민자치회 같은 그런 거버넌스 기구에 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막상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정의당의 활동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대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당 안의 청년들이 내가 정말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당 밖에 진정한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공약 중에도 있는 시민사회 연대기구와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눈길이 많이 갔었는데요. 경기도에서 혹시 연대하고 싶은 좀 구체적인 시민사회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진보 정당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공약에 시민사회 연대 기구를 좀 만들겠다 이런 것도 넣은 거고 그런데 필수인데도 굳이 넣은 이유는 사실은 이런 기구가 저는 그동안 좀 당 내에서 이름만 있거나 그냥 뭐 지역 현안을 대응하는 어떤 기구로서 이름만 있거나 실질적인 활동력을 담보할 수는 없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1청년 1단체 캠페인의 공약을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런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중점적으로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갔을 때 청년들이 곧 정의당의 사실상 핵심 인재가 되고 핵심 좀 자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굉장히 사실 세안권도 다양하고 그 권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고 뭐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여러 단체들과 우리가 모르는 현안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활동력 있는 청년 당원들과 이제 연대 기구를 청년 그 위원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직접 진행을 해보자가 저의 공약이긴 했어요. 네, 지금보다 정의당이 보다 더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진보 정당의 모습을 상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후보 본인이 가장 애정이 가는 공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건지 소개를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임상심리사다 보니까 그 정신건강 상담창구를 만들고 정신건강위원회를 개설하겠다 이 공약이 가장 제 마음에 좀 애정이 가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공약의 포인트는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내 활동가의 소진 예방을 위한 당 안을 위한 그 상담창구 개설이고 하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당 밖을 향한 정신건강위원회 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당에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1년에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분들이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자살자 수는 14,000명이거든요. 근데 자살자 수가 14,000명이지 자살 시도를 하신 분들은 최대 26만 명까지 집계가 되고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430만 명 정도로 이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면은 저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들을 봤을 때 국가가 지금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최근에 유명인들이 많이 또 자살을 하시고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럴 때만 반짝 베르테르 효과를 언론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거는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높은 게 아니거든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건데 그거는 짚지 않고 유명인들의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반짝 이슈머리를 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도 제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면은 그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내 활동가들이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뛰면서도 소진이 안 올 리가 저는 만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거고 그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소진을 다뤄줄 수 있는 당내 기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 그리고 당 내의 갈등이나 당 안에서의 문제로 마음이 힘들었을 때 다른 상담 창구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분들은 당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내담자도 이해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담 창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활동가들이 제가 봤을 땐 소진이 많이 되셨는데 이미 그냥 다 이런 거니까 그냥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굉장히 쥐어짜고 있는 모습도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에서 좀 배제되고 격리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우리가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정신분열증이라는 명칭이었다가 인식이 너무 안 좋다고 조현병으로 병명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진주방화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조현병 환자들의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죠. 명칭을 바꾼다고 개선이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고, 사람들은 조현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무섭고 기이한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에 사실 오시는 분들의 첫 인식이 그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내가 미친 게 아닌데 왜 정신과에 와야 되냐. 근데 이분들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말로 나는 이 병을 앓음으로써 겪을 수 있는 사회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이제 향상시키고 좀 더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자살자 수가 많은 사회에서 마음이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신건강위원회를 반드시 개설해야 된다. 이제는 진보정당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지점들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정의당 안에서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선이 되게 되시면 창준위에 참여하면서 경기도에서 경기청년정의당을 창당해야 되는 사업을 이제 맡게 될 예정일 텐데, 이에 대한 견해나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지금 청년정의당이 어떤 프로세스로 창당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정당법처럼 뭐 몇 명, 광역시도당별 몇 명 이상이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맥락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조직 사업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또 중요한, 청년정의당으로서 중요한 거는 청년이 주체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청년정의당 내에서는 그런 구조를 얼마나 마련해 줄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공약이랑 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 캠페인, 그리고 시민사회연대 기구 같은 공약을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청년들의 주체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가 청년 정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내에서 간부들 외에 당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그냥 행사성으로 교육이 기획이 된다 뿐이지. 그런데 실제로 정의당에 입당하시는 당원분들은 진보적인 의제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높고 열의도 높고, 이거 배우고 싶다, 뭔가 정당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체계적인 뭔가가 있을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지역 활동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욕구들이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동시에 청년 정치인들이 육성되지 않음으로써 이게 정의당의 세대가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었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교육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기가 잘 모른다거나 나는 아직 미숙하다거나 이런 인식이 얘기하다 보면 계속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어떤 다른 당원들보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자기한테 자신감을 가져야 주체성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 정치인을 일단 당 차원에서 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들을 좀 당원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거를 나아가서 이제 향후에 청년 정치인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당직 선거나 공직 선거나 이렇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지방선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임기 중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이제 출마자를 발굴하는 형태를 먼저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선거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작성한 공약상에서는 그 지방선거에서 청년 출마자들을 배출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사실은 더 방점이 찍혀 있고요. 설령 만약에 출마자들이 그 선거에 우리 진보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한다는 거는 대단히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출마를 못 하시지만 선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선거 사무 일정이라던가 선거 시에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청년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선거 시에 그 함께 치르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사실 이번 총선에서 선거 사무장 역할을 해봤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좌충우돌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누가 제발 이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특히 후보를 좀 옆에서 보면서 이 청년 후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년 당원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청년 후보들이 기존의 지역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기성 당원들과 좀 관계를 쌓아 나가면서 지역의 그 활동 기반이 더 다져져 있었으면 이 선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 진보정당은 돈을 막 퍼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을 했고 이제 단순 참여 차원의 공약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이번 대담회를 준비하기 전에 경기도 청년당원들에게 후보님에게 어떠한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사전에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당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에 인력과 지원이 몰려있다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당원분이셨는데요. 경기 북부에 대한 활동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자체가 지금 남부와 북부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이런 점을 이미 알고 있고 그전에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경기도당 청년위원회가 부위원장을 5명까지 임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북부 권역의 부위원장분들을 좀 인준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위원장이 당선이 되게 되고 청년위원회가 꾸려지면은 지역 청년위원장분들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저와 참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청년위원장분들에게도 각각의 역할과 좀 직책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번 기수에 했던 건 이주민 문제가 좀 심각했었고 그 활동이나 연대를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이런 질문에 나와 있듯이 저도 이제 남부에 살고 있고 그래서 거리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 청년위원장분들이 그 역할을 도맡아서 해주시고 부위원장들이 그 권역을 좀 통솔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게나마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 중에 청년위원장 직선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 지역의 차원에서는 직선제가 어려운 현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공약을 작성할 때부터 청년위원장 직선제를 바로 모든 단위에서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청년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수 자체가 적은 지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 공약에도 제가 썼었지만 전국위원들이나 당 대의원들과 좀 협의를 해서 제가 좀 당규도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해서 사실은 그 권역별 제가 부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운 지역 청년위원장들이 그 청년 직선제가 어려운 지역까지 좀 함께 도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위원회 안에 있는 청년위원회가 뭔가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을 좀 주기보다는 저희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권역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정 어렵다고 한다면은 청년위원회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를 각 지역끼리 논의를 통해서 좀 통합적으로 한번 직선제를 해보는 건 어떨지 이런 것까지도 저는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사고 지역은 좀 안 생기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약 중에 반기별 축제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임기 내에 여러 가지 당의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도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정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축제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셨습니다. 축제가 실무적으로 가능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청년위원회 할 때 당연직 운영위원들이 그러니까 청년위원장분들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포함이 되지만 임명직 운영위원들을 좀 많이 늘릴 생각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했던 이 공약들을 모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도 최대 5인까지 전부 선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공보팀장을 좀 따로 두고 아니면 모니터링 팀장을 따로 두고 청년 정치 프로젝트 사업 담당을 또 따로 두고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청년 당원들을 자기 팀 안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기존의 청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단이 좀 아무래도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많이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집행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청년위원회를 꾸려나가는 이제 당원들을 많이 늘려서 실무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준비된 질문들은 다 끝이 났고요. 긴 시간 동안 대담회에서 많은 이야기 해주신 정재현 후보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당원분들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마해변에 그런 말을 썼는데요. 사실 출마해변이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거를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당원분들이 나는 잘 모른다거나 나는 미숙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옆에서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잘 할 수 있는 당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계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보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이 정의당에 입당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이 좀 너무 막중하게 느껴지거나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여겨지실 수도 있고 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드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계속 그래 왔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도 그렇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낸 일이어서 스스로 자랑도 할 수 있고 나 이것까지도 해봤다. 나 이제 이만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실 수 있는데 근데 다 하는 거지 뭐. 당원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평가절하하거나 뭔가 좀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실수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진짜 안 되나 봐. 나는 진짜 정치적인 감각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최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나 자신을 왜곡하는 가장 큰 필터는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조금만 더 관대해지고 자기를 조금 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사실은 더 성숙하고 더 잘 알고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 정치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먼저 자기 자신을 믿고 이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선거는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개표는 투표 이후에 곧이어 진행될 예정이고요. 많은 당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